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구형구축이 생겼을 때 그거를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를 체크하는 것이 여러분 입장에서는 해야 될 제일 큰 숙제고요. 그런 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 그럼 수술을 하시는 거고, 나는 믿음과 확신이 안 가, 애매하고 고민되는 상황에서는 수술을 하지 마세요. 왜냐? 그 다음 rupture, 보형물이 터지는 거. 터지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 FDA 권장성은 처음 수술하고 3년 이후, 그 다음에는 2년에 한 번씩 계속 검사를 해서 보형물 파손 여부를 체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저도 제 모든 환자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로마, 장액종. 장액종이 생기는 것은 통증과 그 다음에 염증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거는 보형물이 들어가서 내 몸에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마찰이 일어나게 돼요. 그럼 거기서 물이 생기는 거예요. 대개는 예전에 텍스처드 보형물, 물방울 보형물에서 많이 있었던 것이지, 스무드 보형물과 관련돼서는 나타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몇 년 지나고 나서 장액종이 나타났다, 장액종이 오면 바로 병원에 오셔서 조금의 절개를 통해서 장액종을 좀 빼내게 되면 대부분 다 호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피부 발진. 이것도 가슴 조직의 피부 발진이라는 경우는 제 경험상 대부분은 어떤 경우냐, 내가 가슴이 작았을 때는 이 피부가 속옷을 입었을 때 마찰이나 자극이 별로 안 됐어요. 그런데 가슴이 커지다 보면 굉장히 자극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발진이 일어나는 경우에 초반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박감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가슴을 만졌을 때 자극이 없던 게 계속 자극이 되면 좀 쓸리고 아프고 빨개질 수 있겠죠. 시간 지나면 좋아진다. 만족스럽지 못하는 돌출이나 크기, 부작용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수술하는 분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선택을 하고 원장님이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으면 이게 부작용이 되는 거고, 내가 충분히 상담하고 결정을 했는데 이 사이즈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작아진 게 아쉽다는 그런 부작용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visibility, 보이는 거, 경계선이 좀 뚜렷하게 보이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조직이 정말 없다면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근육량이 많다면 조직이 얇아도 근육에 가려서 덜 보일 수 있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근막하라든가 근육 위로 수술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가급적이면 더 많은 조직이 가려줘야 보형물의 이 경계선이 덜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wrinkling, rippling,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환자들이 얘기하시는 거죠. 보형물이 들어가게 되면 보형물이 중력을 받는 상황에서는 약간 내려오게 되는데, 내려오게 됐을 때는 그 경계선들이 좀 울게 돼요. 그게 리플링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직이 많으면 안 보이고 조직이 적으면 덜 보이고, 근데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덜 보이게 할 수 있는 것은 지방 이식을 하거나 알로점을 넣거나 다른 방법들로 해결할 수가 있다.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을 하는 게 부작용이죠. 원장님, 부작용 없는 수술은 없나요? 없어요. 모든 수술은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작용의 종류가 뭐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사이즈 불만에 대한 것도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게 이해가 가요? 안 가죠. 여기 있는 20 몇 가지 중에 거의 20가지 정도는 모양과 관련된 부작용이다. 추가적인 교정을 통해서 해결을 하거나 어쨌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초창기의 염증, 피가 차는 것은 초창기에 잘만 치료하러 오면 해결할 수 있는 부작용. 이제 수술하고 하루나 이틀 후에 피 차는지 확인을 하고, 일주일 전후에 염증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2주째 이제 보정속옷 착용하는 걸 체크하고, 3개월에 한 번씩 구형구축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2년에 한 번씩 보형물 파손 여부를 체크해 주는 게 제 정상적인 일반적인 그 치료하는 과정입니다. 당연히 오실 것 같지만, 예를 들어 지방에 사시는 분인데 초반에 수술하고 일주일 전후가 됐는데 조금 붓는 것 같기도, 좀 빨개지는 것 같고, 제가 사진상으로 봤을 때 조금 염증이 있을래나 봐야 알 수 있잖아요. 환자가 귀찮아서 안 와요. 근데 며칠 있다가 한 4, 5일 지나서 확 부어서 와요. 그럼 그때는 치료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들, 내가 변화를 모르는 사람들은 귀찮아서 안 오게 되면 치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치료의 시점을 놓치게 되면 문제가 된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일 큰 것은 구형구축이라는 걸 항상 강조하는 게, 이거는 아무리 의사가 잘하고 환자가 조심을 해도 체질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구형구축과 관련된 부작용이 굉장히 많게 나오는 것이고,
퍼센테이지를 낮추는 게 제 역할이지 안 생긴다고 절대 저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사의 수술 실력으로는 1%대로 충분히 낮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영상에서 99%라고 얘기를 했지만 1%가 있잖아요. 그 1%가 되는 사람은 나도 99%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수술한단 말이에요. 나 1% 될 거란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든 다 내가 그 1%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 영상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게 또 오해 소지가 있어요. 다른 의사들을 까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의사들은 최선을 다하는데 수술하고 나서 2, 3주가 지났을 때 다른 병원을 수술하고 저한테 경과보러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원장님 그게 얘기한 게 맞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게 피가 찬 건데 거기선 기다리라고 했다. 나는 이런 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뭔가 손을 대기 싫어. 그러니까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의사의 입장이지 개런티를 하는 게 의사의 입장이 아니고 지금도 그때 생각이나 지금 생각에 전 변화는 없어요. 제가 수술을 하다 보니까 초반에는 구형구축이 처음에는 한 10몇 %까지 있다가 매년 하면서 줄었는데 1%까지 줄었다. 그 이상 줄지 않는다는 거는 그거는 제 실력의 한계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체질적인 문제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손이라는 거죠. 나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이런 정도의 20가지 정도의 부작용, 예를 들어 모양과 관련된 거는 이 수술하는 원장님이 어떻게 잘 해결해 주시겠지 믿고 맡길 만한 상황이 되면 수술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초창기의 그런 초반의 경과들을 정말 꼼꼼하게 잘 체크하고 봐주시겠지라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체크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구형구축이 생겼을 때 그거를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를 체크하는 것이 여러분 입장에서는 해야 될 제일 큰 숙제고요. 그런 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 그럼 수술을 하시는 거고, 나는 믿음과 확신이 안 가. 그러면 애매하고 고민되는 상황에서는 수술을 하지 마세요. 왜냐? 내가 수술을 하기 전부터도 믿음이 없으면 수술하고 부작용이 생겼을 때는 더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의사의 치료 방침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미 라포가 깨진 상황에서는 또 다른 병원을 전전긍긍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그분들이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그럼 한참을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모든 부작용들이 있을 수는 있다. 나에게 일어났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됐을 때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